낙지와 오징어. KBS 통일사용설명서 남과 북의 달라진 말과 글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낙지와 오징어, 오늘도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코너가 낙지와 오징어,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애청자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코너에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낙지가 민지원 연구원이시고 오징어가 전데 저는 오징어랑 상당히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좀 손해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낙지 괜찮으세요? 아, 사실 이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고른 거라서 그렇구나. 제가 기자님한테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오징어 이렇게 탈도 좀 잘 어울리고요. 오징어의 얼굴과 낙지의 얼굴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잘 방송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남과 북의 말과 글 오늘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말과 글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직업하고 관련이 된 남과 북의 말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직업. 네. 직업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직업을 가장 먼저 알려주실 건가요? 이제 가장 먼저 소개할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네, 간호사 이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네.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을 남에서는 간호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북의 사전에는 간호사라는 단어가 실려있지 않고 말뭉치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호사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네네, 사전에 실려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간호사를 간호원이라고도 했었고, 네네. 다른 말은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사실. 네네. 아, 맞추셨습니다. 아, 네. 진짜요? 네, 북에서는 이제 간호사를 간호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과거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말입니다. 간호원이라고만 부르는군요.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말은 아예 없고. 네, 간호사라는 말은 아직 쓰고 있지 않아요. 저희도 사실 간호원이라는 말은 많이 쓰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 간호사, 간호원이라는 단어가 약간 이제 바뀐 이 과정이 있었는데요. 1900년대 초에 처음으로 이제 서양식 의료 제도가 들어오고 관련 학교가 생기고 그럴 때는 간호부라는 명칭으로 불렀었어요. 아, 예, 좀 약간 옛날식 말이죠. 네, 그렇죠. 이 부라는 그 접사는 사실 어떤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덧붙이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한자는 뭐 남자인 경우에는 지아비부, 여자인 경우에는 아내부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한자 자체도 성별이 드러나는 단어고, 또 청소부, 파출부처럼 좀 험한 일, 힘든 일에 쓰이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 부를 잘 붙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호부도 간호원으로 바꿔서 부르다가 80년대 후반에 남쪽에서는 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명칭이 아예 간호사로 바뀌었습니다. 아, 우리가 쓰는 간호사는 아예 그렇게 정해진 명칭이군요. 네네. 법적으로. 법과 제도에서 이제 정한 명칭이고요. 근데 이게 80년대 후반에 정해진 거니까 북쪽에서는 이 간호사라는 명칭이 정해진 후에 쓰지를 않았던 거죠. 갈라진 후에 남쪽에서 정한 명칭이었으니까요. 북쪽에서는 간호부라는 말은 그럼 쓰지 않나요? 네, 간호부라는 말은 남쪽과 마찬가지로 약간 험한 일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북쪽에서도 간호원으로만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쪽은 간호원이라는 말만 쓰고 네. 우리는 간호사로 더 많이 불리는 직업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좀 헷갈리기도 하네요. 네. 저희가 뭐 간호원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간병인 또 있잖아요. 네. 비슷하진 않지만 약간 좀 같은 의료계에서 일을 하시는 간병인, 또 뭐 간병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이런 말들은 북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가족이나 뭐 고용한 이제 다른 분들이 보살피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남에서 이제 간병인, 간호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북에서는 이제 간병원, 간호자, 간호인 이런 단어들이 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본 결과 이게 남쪽하고는 조금 지위가 다른 것으로 생각이 돼요. 남쪽에서는 이 간호하는 분이 완전히 병원의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따로 이제 고용을 하는 분들인데 북쪽 예문들을 살펴보면 의사, 간호원, 그리고 이 간병원이 다 그 병원의 소속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네네. 그 직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약간 체계가 다른 거군요. 네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북한의 달라진 말과 글을 확인해보는 KBS 통일사용설명서 낙지와 오징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직업을 부르는 단어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호사, 간호원, 또 간병인 뭐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알아봤는데 직업을 가리키는 단어들 중에 좀 남북 간에 확 차이가 나는 아예 다른 말을 쓰는 그런 말들이 있나요? 이 말도 아마 북쪽에 이제 관광 가시거나 했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서빙하는 분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남쪽에서는 조금 이상한 약간 좋지 않은 어감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북에서는 이제 접대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접대원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접대가 뭐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북에서는 이게 아주 괜찮은 의미나 좋은 의미로 쓰이나 봐요? 접대라는 건 그냥 사전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음식점 등에서 상대에게 뭐 어떤 음식 같은 것을 내어주는 뭐 그런 의미이고요. 근데 남쪽에서 약간 어감이 안 좋은 것은 접대부라는 비슷한 형태의 단어가 있어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접대부라는 단어는 남쪽에서 뭐 술집에서 술시중을 드는 여자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접대가 들어가는 접대원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북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일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전문직으로 여겨지고 있고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인기 있는 직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북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점 같은 데나 혹은 식당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벌이가 괜찮은 직업이라고 저도 듣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을 이렇게 많이 상대할 수 있고 또 외화를 벌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큰 직업이라고 합니다. 저희 접대원이란 단어가 실제로 뭐 저도 예전에 이렇게 들어본 말 중에 접대원 동무 뭐 이런 말들을 들어본 것 같아요. 뭐 북한의 어떤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네, 맞습니다. 예. 예문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병삼의 사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시원하게 회국수 맛이 좋구만 접대원 동무 고춧가루가 묻은 입술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건네는 손님의 말이었다.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부를 때 이렇게 접대원 동무 이렇게 부르나 봐요. 네, 접대원 동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방금 이제 저희가 뭐 접대원이란 단어를 쓸 때 동무라는 말을 붙여서 썼었는데 사실 네. 이 동무라는 단어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북한의 상징 같은 단어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본 단어고 대표적인 호칭이고 네. 이걸 굉장히 자주 쓰잖아요. 이게 우리랑은 사실 좀 의미가 달라서 좀 안 익숙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분단 이전에는 남쪽에서도 많이 쓰던 말이에요. 아, 여기서도요. 네, 근데 이제 남쪽에서는 약간 그 사회주의에서 쓰는 언어처럼 여기게 되어서 옛날부터 있던 말들, 뭐 말동무, 길동무, 어깨동무 이렇게 합성어에서만 흔적이 남아 있고 더 생산적으로 쓰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부르는 말로 일반적인 의미로 동무를 많이 쓰고요. 특히 뭐 아랫사람, 동료, 동년배인 사람한테 성씨나 이름이나 직위 뒤에도 동무를 써서 부르곤 합니다. 뭐 소장동무, 또 진우동무 이런 식으로 이름에도 붙입니다. 저희가 쓰는 뭐 누구씨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걸 다 동무로 칭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윗사람, 직위가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동지를 써서 뭐 부장동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남쪽에서 동지와 동무는 조금 다르잖아요. 동지는 네. 뭔가 끈끈한 정말 동지라는 단어 그 자체처럼 뜻을 같이 하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의미가 있고 동무는 그냥 약간 친구의 느낌인데 네. 이 북쪽에서는 아랫사람이냐 윗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게 쓰나 봐요. 네. 그렇게 아랫사람, 윗사람에 따라 다르게 쓰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뭐 이제 뜻을 굉장히 같이 하는 뭐 되게 끈끈한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지는 않고 일상적인 호칭어로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해서 만약 북쪽 사람들과 만났을 때 동무와 동지를 거꾸로 쓰면 별로 반응이 안 좋겠네요. 그래 좀 이해는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좀 어떻게 쓰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헤어질 무렵이라는 북측 책의 실린 문장입니다. 방동무, 군산기계공장 기사장 동무가 동무를 찾아왔소. 이렇게 동무가 쓰인 문장이 있었고 나가지 못합니다. 안길 참모장 동지. 이제 동지는 환자로서 제 앞에 있습니다. 정기종의 열병광장이라는 책에 실린 문장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도 이런 동무라는 말을 많이 쓰나 봐요. 네, 부부 사이에서도 동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 이름을 붙여서 뭐 진우동무 이렇게 부부일 때 뭐 상대방을 이르기도 합니다. 여부당신이 아니군요. 네. 이건 좀 새롭네요. 오늘도 결의 맑은 사전 남북 공동편찬 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